뉴욕시는 코로나 핫스팟 일부 지역에 내린 봉쇄 조치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민 150만 명이 생활고로 인해 끼니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미국 대선 판세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2020년 공모전 당선적 전시회를 열렸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11월 3일 본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아시안 가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10월 21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 핫스팟 일부 지역에 내린 봉쇄 조치에 대해 예고한 대로 감염률을 재평가한 결과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레드존에서 벗어나게 된 지역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던 식당, 바 영업이 허용되고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던 학교들도 월요일부터 다시 문을 여는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 핫스팟 지역인 브루클린과 퀸즈, 락랜드, 오렌지 카운티의 현재 감염률은 평균 4.5%로 9월 마지막 주에 이들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처음 내려졌을 때 기록했던 7.9%보다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퀸즈 큐 가든과 포레스트 힐의 경우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황색 구역도 노란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오선 파크의 경우 최근 감염 사례가 늘어난 추세임을 고려해 노란색 구역에 추가됐습니다. 반면 브루클린에서는 초기 레드존으로 지정됐던 구역들이 그대로 유지되며 주황색은 노란색으로 하향 조정되고 또 노란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락랜드와 오렌지 카운티 역시 최근 각각 4.8%, 4.2%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처음 13.1%, 34.2%에서 크게 진전됐지만 여전히 안정세라고 보기엔 힘들어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앞으로 10일 동안 해당 지역들의 추이를 또 다시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방침에 기반이 되는 감염률 조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레드존 지역의 경우 감염률을 10일 동안 3% 미만을 유지하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10일 동안 2% 미만을 기록한 주황색 구역은 노란색 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으며 열흘 동안 1.5% 미만을 유지하면 코로나 핫스팟 지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제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은 1.6%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소득에 비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끼니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만 명의 뉴욕 시민 중 150만 명이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뉴욕시 최대 식량 구호단체인 시티 하베스트의 뉴요커들의 방문 수가 1,200만 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300만 회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티 하베스트에 의하면 많은 뉴욕 주민이 버는 소득에 비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 어린이빛 사역단체의 모렌 러시 목사는 뉴욕시의 많은 사람들이 고정 수입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들은 수입에 비해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 목사는 시티 하베스트 모바일 마켓을 통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브롱스웍스도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매달 500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 한 달에 약 4,000개 정도의 식량이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여러 한인 단체도 힘을 모아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한인 동포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한인회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모금액으로는 118,84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끼니를 걱정하는 뉴요커는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시 5개 보로 전역 학교 및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그랩앤고 서비스 지도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돈 속에 막판 레이스로 치닫고 있는 2020 미국 대선 판세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 등 6개 경합주들의 막판 표심이 어디로 쏠리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후보의 전국 지지율 우세는 1년 넘게 계속 이슈되고 있습니다.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벌어진 격차가 조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정치 분석 매체 Real Clear Politics 전국 지지율 평균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51.3%, 트럼프 대통령은 42.4%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9%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 때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2.1% 앞서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놓칠 수 없는 경합 지역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입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를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한편 코리안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카톡과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정당별 등록 현황은 공화당 39%, 민주당 41%, 기타 16%, 무응답자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별 지지 도로는 트럼프 43%, 조 바이든 40%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도가 3%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미주 한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과 지지 후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과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고 중간소득 계층은 주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성별, 연령, 한국 안보와의 관계에 대한 현황이 집계됐습니다. 한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예상 참여도는 84%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의적인 작업과 독창적인 기법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2020년 공모전 당선 작가 그룹 전시에 최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0년 뉴욕 한국문화원의 공모전 당선 작가 그룹 전시전이 비대면 행사 방침에 따라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뉴욕 한국문화원의 공식 공모 프로그램 2020 Call for Artists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선된 한국,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가 수석을 주제로 작품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수석이라는 것이 그냥 보면 돌덩어리지만 그 안에 굉장히 조그만 우주가 들어가 있고 또 굉장히 오랜 세월이 이제 흘러야지 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자연과 어떤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매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자연이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 때문에 생긴 그러한 그 사태라고 본다면은 인간이 자연들이랑 끝없이 소통을 해서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스트 큐레이터인 도나 도스는 코로나 사태와 인간과 자연의 불균형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현 시점의 삶 속에서 공감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현대 미술이 필요로 하고 사람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색다르게 해석한 이번 전시야말로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전시 개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케민후 작가의 컬렉션 전통 수석부터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된 크리스토퍼 프로스트 작가의 조각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또 한인 작가로는 김우민 작가와 강주리 작가가 당선되어 전시회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날 온라인 행사에는 보스턴 미술관의 중국 문화재 시니어 큐레이터인 낸시 벨리너, 과학자팀 스프링거, 그리고 전시 참여 작가 마크 쿠퍼와 로라 모리아티가 함께했습니다. 화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개막 행사는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 및 동시대 현대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의 장이 됐습니다. 작품 내용들이 굉장히 좋고 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나 여건이 되시면 와서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8개월 만인 오늘부터 대면 행사가 재개된 가운데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시간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발열 검사 등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미술계도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친 마음에 휴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11월 3일 본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이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치 아이클러 마리화나 연구센터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뉴저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9%에 그쳤습니다. 또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하고 21%가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암시장이 줄고 일자리 및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며 일각에서도 이를 계기로 뉴저지가 미국 최대 대마초 시장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부는 대마초 사업 합법화에 따른 수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합법화될 경우 1년간 거둘 수 있는 세금만 최소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뉴저지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주이며 뉴욕을 포함한 인근주들 간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마리화나가 음주운전처럼 도로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이며 아이들에게 또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몬머스 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4%가 찬성 의사를 밝혀 11월 주민투표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리화나 업체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속속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의 마리화나 정책에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유권자들과 의원들의 마리화나 관련 법안에 대한 견해가 바뀔 것이어서 전망은 이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7.5원 떨어진 1131.9원에 마감돼 작년 3월 22일 1130.1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1180원대였던 환율은 한 달 사이에 50원이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며 재봉쇄 얘기까지 나오는 데 비해
대조적으로 중국의 경제는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어 달러화 약세, 위안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예측도 최근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돼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규모가 큰 경기 부양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달러가 많이 풀리는 만큼 달러가 계속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2조 2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 패키지를 최근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급한 트럼프 대통령도 부양책 덩치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 후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가 증시 급락에 놀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던 트럼프 측은 20일 종전보다 1,000억 달러 더 쓴 1조 9천억 달러 패키지를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약 2조 달러가량이 추가로 풀릴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80대 노인을 포함한 아이센 일가족 3명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그중 73세 할머니가 선로에 떨어져 부상을 입는 아이센 혐오 범죄 사건이 지난 19일에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NYPD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경 브루클린 C 노선의 클린턴 워싱턴역에서 아시안계 80대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인 73세 할머니, 30세인 손자 등 일가족이 함께 열차를 기다리던 중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손자는 지하철역 내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남성에게 꺼줄 것을 부탁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문제의 남성이 손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할아버지도 이 남성에게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또 이 남성은 싸움을 말리던 할머니도 폭행하고 열차 선로로 밀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크게 머리를 다쳤으며 손자도 폭행을 당하면서 크게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얼굴 등을 꿰매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해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5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되고 5피트 7인치 키에 200파운드가량 나가고 범행 당시 검은 야구 모자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20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는 폭력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18일 총을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 웨스트빌리지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를 등 위에서 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로어 맨해튼 지하철역에서는 칼에 찔려 사망한 한 남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미드타운 지하철역 노숙자에게 1달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숙자의 칼에 목을 찔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나 지하철 이용 시 한인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 보로청이 겨울을 대비해 각 가정에서 입지 않는 외투를 수거하는 코트 드라이브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로청은 퀸즈 일대들과 함께 다음 달 13일까지 각 커뮤니티 보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지 않는 외투를 수거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플러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커뮤니티 보드 7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1 로드 선상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외투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톨릭 교류에서 벗어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통해 동성 커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수요일 로마 영화제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프란체스코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들은 가족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다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교황은 보스파 카톨릭 연맹 단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업하여 지난 16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격주로 금요일마다 총 12개의 온라인 공연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뉴욕 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팍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10주년 행사를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팰리세이드팍 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펠팍 기린비는 위안부 이슈가 미 전역으로 확산된 데 크게 기여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일본 국회의원 4명이 펠팍 정부를 찾아와 철거를 요청해 공분을 사기도 했고 또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구구 세력으로부터 말뚝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며 펠팍 기린비의 상징성은 더 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코로나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